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봉수TV 오늘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그 주요 통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수정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고 당장 큰 수술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조만간 그냥 붕괴돼 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기존의 야당들과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실업자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업자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물론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실업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무렵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100만 명 조금 넘던 실업자 수가 금년 1월 달에 157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5년 만에 실업자가 100만 명에서 157만 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증가폭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조금씩 증가가 됐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은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40만 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예. 자,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마치 그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정부가 아니고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정부다. 라고 제가 늘 비판을 해왔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노동시장을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그 근로를 해왔던 그러한 형태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노동자들을 그냥 계약직, 빚 또는 뭐 용역 이런 것으로 바꿔가지고 삶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데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특징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이제 정부를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6.3%고 여성이 41.1%였는데 지금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은 남성도 3% 이상 올라갔어요. 29.4%가 되고 여성은 4% 정도 올라갔습니다. 45%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비정규직들이 전부 다 카운트되고 있지 않죠. 거기에다가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노동 상황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아주 강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아주 황폐화시키면서도 언론에 보여지는 일부 몇몇 그러한 그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서민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공기업 같은 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좌파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만한 몇몇 건들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감추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야당들 그리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다. 이거야말로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인 겁니다.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안정성이 지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삶의 안정성 남은 것조차도 파괴하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정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정부인데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우파 진영에서 보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더 유연성을 강화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다 파괴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이 오히려 더 반대 방향, 그러니까 더 지금 사회적인 그러한 정책을 주장을 하면서 여당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 가 있죠. 자꾸 자유시장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기 때문에 야당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이 정말 점점점 고통스러운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더 강화하자 그러는데 야당을 왜 찍어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현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혼인 건수를 한번 보세요. 혼인 건수. 자, 2016년에 28만 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약 20만 명, 예, 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이라고 얘기한 거는 12월 달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1월까지 보면은, 이제 18만 얼마,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 추정치로 20만 건으로 제가 추정을 했지만 요거는 조금 이제 1, 2만 명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에 28만 명이 결혼하던 것이 이제는 20만 명 결혼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만 명이 결혼했으면 20만 건 결혼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아가 얼마 정도 될 것이 예상이 되죠? 지금 출산율 0.8 얼마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7만 명 정도 이렇게 태어나겠네요. 물론 혼인의 출생자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뭐 잘하면 20만 명 될지도 모르지만 작년에 20만 건 결혼 숫자라고 한다면은 조만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을 밑돌게 될 것은 당연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28만에서 20만으로 떨어진다, 혼인 건수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예, 출생아 수입니다. 예, 출생아 수. 자, 2016년에 40만 6천 명이 태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40만 6천 명이면 뭐 괜찮죠. 예. 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한 3,700만 뭐 이 정도 유지가 될 거니까 3,700만은 좀 안 되겠네요. 3,000 뭐 한 500만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될 거니까 뭐 그 정도면은 남한 정도의 면적에서 3,500만 뭐 지금 5천만보다 오히려 타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를 낳고 있는 사람들이 0.8명을 낳는데 10년 뒤에는 2명을 낳는다? 그런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지.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거야. 이거 전혀 비합리적인 추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요, 작년에 27만 7천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것도 11월까지 통계에 2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월 한 2만 3천 명 정도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25만 4천 명이 작년 11월까지 출생을 했기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해서 27만 7천 명 정도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만이 깨진 거예요. 깨졌고 금년에는 25만 명이 깨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요즘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그냥 경제적 자유, 자유시장 경제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바로 지금 당장 급한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사람한테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라고 처방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사는데. 그런데 의사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요, 약도 안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미친 의사 아닙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하는 꼴이 바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보수의 가치.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말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좋은 가치들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가치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의지만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책을 하기 때문에 더 우파 정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자유주의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보수야말로 우리의 적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요, 여당, 범여권은 바로 우파 진보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좌파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는데 무슨 좌파예요. 우파 진보. 이게 뭐냐면 리버럴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평등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척만 하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거. 사실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것이고, 미국에서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부르조아적인 진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 문제,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그거 사실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페미니즘을 강조해갖고 정말 여성들이 좋아졌습니까? 아까 통계 한번 보시죠.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여성들이. 아마 금년엔 더 확실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보기로 자기들이 뭔가 소수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강남 좌파고 리버럴이고 우파 진보주의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성격인 거예요. 좌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좌파 보수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보수주의.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 파괴를 막는 게
보수의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가 지금은 오히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좌파가 돼야 돼요, 보수가. 그런데 자꾸 지금 뭐 우파 만세, 자유시장 경제 만세,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요, 백날에서 집권 못 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 그 1월 달에 그 리얼미터 통계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이 어디냐? 바로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는 누가 자기한테 유리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화이트 칼라인데 지금 화이트 칼라네요, 지금. 화이트 칼라인데 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느냐?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재인 정부가 저한테 득이 돼요. 왜? 저희 집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파괴가 되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상황도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들은 당장 이득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 지금 보수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젊은 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해요. 그 정말 바보 같은 얘기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생들 통계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하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비슷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자기들한테 더 불리한 정책을 하자고 하니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지금. 그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반대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싫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수가 좌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권의 대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란 건 바로 사회적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적 보수주의만이 지금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고 저는 그것이 21세기의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